쉽게 얘기하면 최대한 해볼게요. 여자는요, 친구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조심스럽게, 사랑은 썸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연애는, 사랑이라는 말을 좀 뺍시다. 사랑은 또 너무 넓은 범위니까. 연애는 썸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연애는 썸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썸이 뭔데? 썸은 이렇게 서로 자존심 지키면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야 되나? 한마디로 쪽팔리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뺄 여지가 있는 거지. 한 발 뺄. 쪽팔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썸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아, 이렇게, 저 우연히 저 이벤트 티켓 2장 받았는데, 이거 우연히 진짜 받았는데, 이거 공짜인데, 뭐, 시간 없으면 같이 가시죠, 그냥?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유치한 거, 제일 유치한 거. 2개 생겼는데, 그러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시간 있어서요?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그럼 이거 어디다 쓰지? 이게 썸이에요. 어디다 쓰지? 그러면,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그래, 가자. 근데 내 마음은 이미 그 여자를 위해서 이걸 산 건데, 여자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쪽팔리지 않게, 야, 그럼 너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할 일도 없는데, 그래, 이걸 보러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쪽팔리지 않게 마음을 한번 표현한 거지. 이런 관계들. 그런 걸 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펜 좀 빌려달, 펜도 필요 없는데, 속에 펜 있는데 펜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썸이에요. 근데, 여자는 이 연애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연애를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근데 그 연애의 과정 속에서 언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확신을 가지냐면, 얼림. 연애 막 하죠. 보면 막 하잖아. 연애들 막 다 하는데 꼭 결혼할 때는 프로포즈라는 걸 해요. 물론 지금 프로포즈는 서로 결혼을 확신한 상태에서 그냥 이벤트처럼 하는 게 프로포즈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사실 저 프로포즈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으면 멋있으니까 그런 남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 연애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쪽팔리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썸이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프로포즈라는 것은 쪽팔리는 거예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래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여자가 거절을 한다면 이 남자는 정말 큰 수치심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원래 프로포즈 말이에요. 지금 서로 이벤트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프로포즈가 원래 그랬다라는 역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자는 바로 이때, 남자는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의지해요. 확신을 가져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프로포즈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를 든 거예요. 프로포즈의 그 의미, 심리적인 의미, 여자 입장에서. 연애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왜? 쪽팔리지 않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가까워진 거니까. 근데 여자가 언제 여자는 연애에 결혼을 하진 않아요. 연애의 과정 중에서 이 여자에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연애는 어떤 배경이죠. 근데 언제 여자가 이 남자에게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을 어떤 힘겨움이 있더라도 주겠어. 물론 확신은 할 수 없지. 결혼해본 적도 없는데. 영원히 살겠어. 그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일단 내가 이 남자에게 내 몸과 마음을 주겠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은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의 감정의 순간에 여자들한테는 다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남자들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쭉 연애했으니까 결혼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과정의 결과로 1, 2, 3, 4, 5, 6, 7, 8, 9 하다 보니까 10에서 결혼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1, 2, 3, 4, 5, 6, 7, 8, 9 중에 어느 한순간에 6이든 7이든 4든 이 여자에게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러면 그 확신, 그러니까 연애의 과정 중에서 확신이 드는 순간, 확신이 드는 어떤 남자의 행동, 확신이 드는 어떤 남자의 무언가 태도에 의지를 해요. 특히나 현명한 여자라면, 그리고 처신을 잘 할 줄 아는 여자라면,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연애 감정에 의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참 예외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사내 커플이 사실은 사내 커플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 사내 커플은 정말 정말 힘든 연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썸으로 만나서 썸으로 결혼이 되거든요. 물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어쨌든 사내 커플이 이게 되게 시간이, 사귄다는 얘기가 도는 순간부터 이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남자의 행동이, 남자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귄다는 순간이 드는 순간부터 사내 커플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이 된 순간부터 남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남자는 여전히 연애 감정인 거야. 좋을 때, 연애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해해 보세요, 그냥. 그리고 또 실제 얼림이 가진 경험도 처음엔 그럴 것 같았다. 근데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니까 헤어질 수도 있지. 이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얼림을 제가 함부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사랑하면 좋지. 이러다 결혼하면 더 좋지. 근데 이 말에 깔려있는 게 무슨 뜻도 있냐면, 사귀면 좋지. 근데 사귀다가 안 맞으면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정말로 안 맞으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연애예요. 여기서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확신이라는 게 여자에게, 근데 여자는 이 두 갈래 길에 자기 처신을 잘하는 여자라면, 이 두 갈래 길이 동시에 있는 것에 자기 몸과 마음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한테 이 여자가 몸과 마음을 실느냐? 사귀었지. 사귀면 좋지. 근데 사귀다가 안 맞네? 안 맞으면 이유를 찾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다 맞춰줄 수는 없어. 내가 다 맞춰서 나도 내 승질이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막 그 중에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진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랄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야 내가 최소한 너 이러이러한 문제 가지고는 진짜 싸우지 않을게. 진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중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니 사내 커플로 예를 들자면 내가 그 다른 여자하고 막 내가 다른 여자하고 썸 타는 걸로 널 힘들게 하진 않을게.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한 발을 빼는 말들. 그런 말들. 그리고 뭐 아니면 그 여자분이 만약에 뭐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뭐 내 말이 가는 거야. 그래 내가 뭐 나도 월급 뻔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다 뭐 그러면 내 월급 뻔하고 네 월급도 뻔한데 우리가 네가 뭐 그 상황에 있는 거 내가 뭐 다 해결은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진짜 뭐 예를 들면 네 동생을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네 동생을 절대 포기하진 않을게. 뭐 남들 2년에 도와준다 그러면 나는 한 5, 6년에 나눠서 돕더라도 어쨌든 돕지만 내가 최소한 절대 포기하진 않을게. 절대 네 동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과 행동과 태도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연애 기간 내내. 2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1, 2, 3, 4, 5, 6, 7, 8 중에 그리고 얼림은 잊어. 자기가 그 말 한 줄도 잊어. 근데 여자는 기억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서로 뭐 그게 돼서 너 나한테 언제 뿅 갔어? 말고 얘를 할 때가 온다면 나는 기억도 못하는 어떤 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눈빛 그리고 그 진심 그리고 또 그 어떤 모습, 태도 거기에 내 마음이 확 갔다고 얘기해요. 이 남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기다리는 남자의 기준이 높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그 기준이 어떤 된장녀 테마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이 확신을 주는 남자를 아마 기다리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썸은 예전에 많이 겪어봤고, 또 썸의 거의 피해자는 여자거든요. 결국엔 여자가 직장을 옮겨야 되고, 욕먹는 것도 여자가 욕을 많이 먹어야 되고, 솔직히 사내 커플로 찍히는 순간부터 일할 때 무슨 실수라도 한번 하게 되죠. 그러면 당장 날라오는 얘기가 뭐냐면, 얼림은 듣지 못해. 근데 당장 만약에 둘이 사귀게 된다면 이 여자분은 당장 듣게 되는 소리가, 여자의 그 룰이 있어요. 만약에 그 직장 상사가 여자다 그러면 진짜, 만약에 그 만약에 일로서 평가받는 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실수할 때마다 무슨 얘기 듣냐면, 요즘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나 봐. 그래도 우리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로서 정말 수치스러워요. 남자도 물론 수치스럽지만 여자가 훨씬 더 수치스러워요. 특히나 일에 어떤 만약에 철벽, 나름 완벽주의적이고 나름 일로서 당당하게 평가받고 싶어 하는 여자라면 그 말이 차라리 안 사귀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사내 커플 없는 게 더 나아요. 그 모멸감과 수치심이라는 건 무슨 얘기만 했다 하면 회식 자리 가도, 그게 여자로서 받는 그게 굉장히 사실 엄청나요. 조그만 거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그래서 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남자는 모르지. 남자는 짓궂은 농담이 다야. 겨우 받는 게. 짓궂은 농담이 다예요. 근데 여자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여자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심과 모멸감 이런 것들, 또 일로서 또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얼님이 그걸 뛰어넘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얼님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마 좋은 감정으로 두 분이서 좋은 썸을 탔다면 얼림은 못 느끼고 있었겠지만, 그분은 굉장히 얼림에게 확신을 많이 찾았을 거예요.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기회를 2년 동안이나 준 거예요. 2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얼림은 잘 알아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언어를 알아듣기에는 얼림도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좋아하기도 바쁜 사람을 어떻게 그거를 케어하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그건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문이 막혔던 거예요. 그러나 이참에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사내 커플이 안 좋은 이유는, 또 사내 커플이 안 좋은 이유 첫째, 사내 커플이 안 좋은 이유 첫째, 한 발 걸치고 다가오는 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연에 기대는 만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만들어준. 사내 커플이 안 좋은 이유 첫째, 상황이 만들어주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사실은 가슴 떨리면서 이 여자에게 무언가 대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위기가 닥칠 때 다 떨어져 나가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중간에서 뭐 아까 회방 놓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방 놓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거든. 어쩔 수 없이 출근 시간이 되면 만나야 되는, 강제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한 발 걸치고 항상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서 연애가 돼버리면 진짜 너무 쉽게 만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그러니까 가장 연애가 힘든 상황에서 서로 쉽게 만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사탕만 빠는 어린아이가 축구 경기장에 있는 거지. 축구 선수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정말. 사내 커플 진짜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여자 경험 조금만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절대 사내 커플 안 해요. 마음 안 줘요. 막 피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또 잘생긴 남자라도 되게 철저하게 해요, 그런 걸.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일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뭐 어쨌든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블라블라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은 좀 사내 커플이란 게 이런 거다. 이런 게 좀 안 좋고, 또 그 여성분이 찾는 여성분은, 남자분은 연애와 썸 중에서 뭔가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이 상황 모든 전체를 넘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찾거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얼림이,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그 여자분에게 뭐 무언가 편지라도 줄 수 있는, 아니면 뭐 카톡에 메시지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되신다면, 얼림의 테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래도 얼림에게 마지막 그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보니까 뭐 소원해졌다는 얘기를 보니까 어색해진 거지, 막 이렇게 막 완전 이상한 끊어진 남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얼림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내 커플이 일단은 그럼 사내 커플이 정말로 어려운 거군요. 여자에게, 특히 여자에게. 그래서 제가 들은 말들 중에서 그래, 들으니까 사내 커플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상황이 참 네가 생각하기에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 좋고. 근데 포인트는 얼림이 만약에 이분에게 무언가 기회가 있든지 한다면 얼림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2년 동안 썸을 타셨잖아요. 그럼 제법 어떤 서로의 마음의 교감이 있었어요. 자, 있었을 때 얼림은 뭐냐면, 좋을 땐 좋고 안 좋으면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늘 이런 어떤 경험밖에 없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연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랬을 때 이거만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연애 경험을 잘 생각해 보시고, 발랄하고 생기 있고 항상 웃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여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때, 그러니까 발랄하고 생기 있고 항상 웃었는데 사귀고 보니까 단순해. 갑자기 저 장점들이 갑자기 단순해. 생각이 없어. 너무,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단순해. 그리고 또 너무 좀 깊이 나누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다. 자, 그럴 때 안 좋아졌다면, 그럴 때 내가 이 여자를 다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경험이 일단 이별이 됐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붙들고 일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여자분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두 번째 여자분은 어떤 게 있냐면 말 한마디가 뭐 현명하다. 그리고 처신을 잘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까 현명한 게 너무 좀 집착한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이거 왜 나를 왜 좀 이렇게 구속하는 거잖아요. 너무 구속한다. 그리고 처신을 잘한다는 건 얼림도 이제 사사건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걸 개입한다. 나의 사생활을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내가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사귀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행동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잊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다는 건 계속 그분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24시간 그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2년 동안 썸 타던 그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쭉 넣고 내가 이 여자가 현명하지 않다면 내가 장점인 줄 알았던 부분들이 다 단점으로 바뀐다면 첫 번째 연애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지만 사실 성격 차라는 건 거의 100% 발생하거든요. 성격 차는 그러니까 이분하고 사귀게 되셔도 100% 성격 차 100% 나옵니다. 성격 차로 트러블이 생기는 건 100%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진리예요. 그랬을 때 24시간 그녀 생각만 나니까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녀가 사귀었을 때 그 여자가 아니었을 때 그래도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괴로우시다면. 그래서 그걸 적으시면 더 좋고 아비님은 적는 행위를 되게 강조하니까 적으셔도 좋고 안 적으셔도 뭐 지금은 뭐 24시간 그녀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생각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그녀가 아닐 때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분을 다시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녀를 잊는데도 도움이 돼요. 둘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얼림의 어떤 연애의 어떤 자세에서 어떤 한 가지 포지션을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더 만들어 주게 되면 언젠가 뭐 어느 때든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났을 때 얼림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녀가 보기에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자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잡는 힘이 더 커질 것이고 잊고자 하는 쪽으로 가도 잊고자 하는 것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왜? 결혼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그녀가 아닌 이 여자를
연애할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잘 음미하세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